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물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분 경매는요, 해결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쉽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절대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합시다. 당연히 공유자가 낙찰자의 지분을 사주는 것으로 출구 전략을 모두 짜놓았는데 낙찰자가 쉽게 사주지 않거나 그냥 땅을 분할해서 줘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수정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매는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포진되어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악이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다양한 변수에서도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만약 피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지막 계획, 계책, 이런 것은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2020 타경 16081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있는 답, 즉 논이란 이야기죠. 전체 2173제곱미터 중에서 1086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분의 1 지분 경매로 감정가격은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물건은 지분 공유자가 한 명으로 2014년도에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어요. 특이한 것은 2020년도에 근저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소유권 가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물건 번호가 다른 물건도 비슷하게 소유권 가등기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전체 물건을 다 놓고 봐야 하고, 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런 히스토리까지 다 꿰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지분 경매에서는 낙찰이 되고 나면 지분권자와 먼저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결과를 짜야 하는 거죠. 당연히 상대방이 낙찰받은 지분을 좋은 가격에 사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땅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모든 지분을 내놓고 팔아서 각자 지분만큼 돈을 챙겨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된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땅을 나눠 갖는 현물 분할은 피해야 하는 거죠. 절대 농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농지법상 상대 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또는 농업 기반이 정비된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농지를 말합니다. 절대 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그러니까 농지의 보전이 최우선인, 그래서 절대 농지로 지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대 농지에서는 농업을 제외한 농지 활용을 그냥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농지 개발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땅을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곳은 토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땅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층은 한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가끔 이런 절대 농지를 역세권이다, 개발 호재가 있다, 아니면 개발 호재가 나왔긴 나왔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라든지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꼬드기는 사람들이 꼭 있죠.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들의 타겟은 토지의 가치를 볼 줄 모르고 오로지 개발 호재 하나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드김에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처럼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에는 이런 절대 농지는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절대 매입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경매물건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 땅으로 현물 분할이 되었을 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진리 땅과 같은 경우 현물로 분할을 받는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임대를 농지은행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농지에 농사를 맡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임대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다른 경매에 비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공유자가 적을 경우, 또 공유자가 많을 경우, 토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은 경우, 토지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 공유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일일이 다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변수를 모두 예상하는 일 또한 쉽지는 않죠. 그래서 특수경매에 속하는 지분경매는요, 쉽게 낙찰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웬만한 지식이 있어도 확실하게 수익이 기대되지가 않으면 고수라고 할지라도 잘 입찰을 하지 않죠. 얼마 전에 투자용으로 절대 농지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좀 나서면 뭐라고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저도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 버렸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말이 먹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항상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질 것처럼 하면서 막상 책임지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 몇 마디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귓등으로 튕겨쳐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진리 땅은 공유자나 점유자 상황을 잘 예측하고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입찰해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다양한 부동산 고민이나 정보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